예,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 등 중부권에까지 번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안팎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특히 대전에선 방문 판매 업체와 종교 시설을 연결고리로 빠르게 확산해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도 어제 17명으로 5월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이달 들어서 벌써 5차례나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2시 10분에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현장은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백순영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지금 추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 2주간을 보면은 하루 평균 43.6명, 즉 50명 이하로 줄어들긴 했지만 또 다른 지표인 감염염 이상인 사람들이 결국은 5%를 넘어서 지금은 10%, 예. 10.5%까지 올라가 있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또 계속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이라든지 충남, 세종, 심지어는 전주에서도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감염원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즉 언제 또 다른 곳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나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농번기가 되고 이 어업에 있어서도 추러기가 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이 노동자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해외 입국하는 이 감염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입국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또 전수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사회로 퍼질 위험성은 없기는 하지만 실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입국자 수가 늘어난다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전국으로의 재확산 우려 그리고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하면 우리가 항상 짚었던 거지만 이제 겨울철에 주로 왕성하고 여름철에는 좀 수그러든다라고 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언제든 재유행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은 재유행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지금 그냥 유행이라고는 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끊어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창궐 하면 재유행이라고 할 만한데 그래서 원래 우리가 0명도 겪어봤잖아요. 0의 행진을 보다가 두 자릿수가 되니까 놀랐는데 아까 앵커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매일 두 자릿수라 하면 10명부터 99명 사이가 두 자릿수인데 지금 이 낮은 두 자릿수가 아니라 우리가 중간 두 자릿수란 말이에요. 50명 내외 이게 지금 너무 불안한 거죠. 위아래로. 떨어지면 30명대고요. 높을 땐 70명대도 나오고요. 통상 지금 40~50명대는 그냥 일상 다반사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을에 좀 쌀쌀해지면 대유행. 그 대유행은 뭘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미 더불어 살고 있는 느낌이죠.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대유행이지만 하나는 장기화인데 이게 참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되는 게 여름엔 좀 잦아들겠지. 이 감기하고 비슷한 우리 경험을 또 하게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낮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오는데도 감염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봄철에 생각했던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 것 같다.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 같다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조금은 더 하루하루 적어도 계절이 바뀌면서도 온도와는 관계없다. 이걸 좀 경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봄부터 현재 이제 초여름까지 저희가 이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봄, 가을은 또 건조해서 바이러스 활동하기 좋다고 그러죠. 여름이면 또 사람들이 휴가철이라 활동해서 불안하다 그러죠. 또 가을이면 또 그 계절 독감 유행하니까 코로나19랑 구분 안 돼가지고 그 구분하는데 애먹는다 또 얘기하죠. 이거 뭐 사계절 동안 바이러스하고 이 사투를 벌인다는 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시뮬레이션 결과가 하나 있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요. 보통 습도가 높아지면은 바이러스는 약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습도가 높아질 경우에 있어서는 비말이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생존을 오래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말로 보면은 감염은 덜 되지만 주변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습도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더 전염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여름으로 간다고 습해진다고 더 약해진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옮았을까? 얼마나 가깝길래 옮았을까라는 뭐 의문도 듭니다만,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일반적인 대중 식당의 경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은 예. 사실은 옆에 테이블에도 비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말 감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테이블은 좀 업주께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근데 아마 영업에도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예. 입장 인원을 너무 많이 해주면, 근데 결국은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또 마스크를 쓰고서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예. 결국은 이 부분이 입으로 우리가 먹어서 감염된다기보다는 식사를 한 후에도 대중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면은 꼭 한번 손을 씻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업주들은 이 테이블이라든지 그 공용 공간에 있는 물건들은 꼭 살균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손님과 손님 사이에 살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살균제라는 것은 사실 락스나 이런 것들을 희석한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살균제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해하다고, 사람한테 무해하다고 볼 수가 있는 알코올류 같은 살균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살균제에서 살균을 좀 한번 해주시는 것이 이것들을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걱정되긴 한데, 이게 지금 딜레마일 수 있는 게 그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대에 또 사람들 몰리는 곳 가보면 줄 서서 다 일일이 기다리시죠. 또 들어가서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사실 저희가 우려라는 게 없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오늘 브리핑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도 생각을 해보면 이 우한 발로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식당에서 일면식이 없는 분들의 감염이 일부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면식이 있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분들끼리 네 분이 식사했는데 확진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나오면서 자, 이 종교 집회도 좀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나왔지만 예. 예배 후에 결코 식사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제가 어제 이 식당 문제는 점심에 갔더니 자, 11시 반에서 1시 반이 피크 타임이에요. 그렇죠. 네. 식당은 방역을 철저하게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면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테이블을 다 소독약으로 닦으세요. 그리고 손님이 한번 우르르 몰려 나가면 그다음에 오후 한 2시 이후에 또 닦으세요. 예. 요즘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저녁에 다시 열기 전까지 한 2시간쯤 청소, 소독을 하시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손님이 몰려있는 11시 반, 좀 일찍 식사하는 회사부터 네. 1시 반, 늦게 이제 식사하는 회사까지 한 3-4번의 회전을 거칩니다. 한 테이블이. 예. 그 사이에는 소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식기 치우고 행주로 테이블을 닦지만 소독제로 닦을 시간이 없거든요. 손님들이 예, 예. 줄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집중된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네. 그리고 제가 혼자 어제 혼밥을 먹어봤는데 예. 이 좌우 사방에 테이블이 있죠. 거리는 1m 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사방에서 기침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뭐 먹다가 또 이제 네. 목에 걸릴 수도 있는 살에 것이고. 걸리죠. 살에 네, 걸립니다. 네, 네, 네. 저도 한 2번 예, 예. 주먹으로 입을 맞고 콜록콜록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 식사하면서 기침들을 많이 하는구나.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부대찌개. 그냥 아직도 이 개인 접시 잘 안 쓰세요. 아, 수저가 예. 동시에 들어갑니다. 예, 예, 이건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식습관에서. 예. 이걸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오랜 습관이라고 하는 게 2-3달 만에 바뀌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식당은 우선 뭐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엊그제 보니까, 자, 우선 이 야외 식당은 한 4단계로 위험한데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당은 한 7단계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권고가 나오냐면 예. 지그재그로 좀 탁자를 배치해달라. 근데 이게 맛집은 불가능해요. 예, 예. 사람 심리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더운 음식은 줄이 짧고 예. 손님도 없는데 평양냉면 하면 그냥 저도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 해서 갔더니 줄이 길어서 포기하는데, 예. 이게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는 메뉴들은 참 정해져 있다. 예. 그러면서 조금은 더 이 업주분들에게 이건 금전적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고해달라 이런 요청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우리의 최후의 방어막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쓸 수 벗어야 없기 되죠. 때문에 벗어야 더 되죠. 걱정이 되는데 음식점 방문하시는 분들은 위생수칙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브리핑 연결하기 전에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관 구내식당을 방문한 분인데 설비 기사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영업이 중단이 된 상태인데 정부 청사 같은 경우는 국가시설 그 안전 중요 시설 중에서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이 이제 확진자가 맞습니다. 나왔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그럼 걱정이죠. 그럼 폐쇄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부 조직이 가동이 중단되게 되겠죠. 이 재택근무 들어가고 자가격리하고 최대한 하겠지만 근데 일단은 다행인 게 뭐냐면 이번에 정부 서울청사인데 이게 좀 심각하다 느껴지는 게 이 국가 중요 시설 500여 곳 중에 하나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급, 낙급, 다급이 있는데 가급 시설입니다. 지금 서울청사엔 어느 부처가 있을까? 외교부가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처들이죠. 예. 그래서 걱정이 컸는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 확진자인 설비기사는 이른 아침에 방문을 했고 한 번에 이 식당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식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접촉자는 지금 조리사 2분이에요. 네. 조리사는 검사를 했고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 일부만 폐쇄가 됐다가 방역을 마치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사가 뚫린 적이 있어요. 대구청사 한번 이번에 방역에서 이 확진자가 나왔고 3월로 건너가 보면 세종청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 직원이 왜 여러 명이 확진이 나왔을까? 그럼 주로 이 방역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그게 아니고 공무원이지만 퇴근 후에는 일반 시민이란 말입니다. 줌바 댄스라는 게 그때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줌바 댄스가 그때 이제 충청권에 퍼지던 때인데 그 돌이켜 보면은 청사는 국가 중요도 가급 시설이지만 사람에 의해서 감염을 완전 차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크게 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예. 가슴을 쓸어내렸으니까 다음부터 이 청사에 대해서는 방역을 특별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경기도 의왕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의왕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고요. 그리고 롯데 제과 수원 공장 근무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롯데 택배 물류센터 직원을 접촉한 사람입니다. 제가 맞게 정리한 것 같긴 한데 저도 이거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잠깐이나마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별도의 공간에서 이 포장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시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좀 폐쇄된 곳이니까 그런 공간에서 감염의 우려가 또 높았던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좀 이전으로 넘어가 보면요. 예.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발 환자 발견이 굉장히 늦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감염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경기도 지사님이 4,600명을 전수조사를 하고 자발적인 진단을 하루에도 12,000명씩 해서 결국은 잡기는 잡았거든요. 예.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크지는 않았지만 결국 여기서의 문제가 100%다 통제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남은 환자들이 즉 무증상이었던 사람들이 진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의 전파에 의해서 이제 롯데 택배가 또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롯데 택배는 쿠팡보다도 더 많은 직원이 일하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 예. 그런데 다행히 이 일이 두 번째 일어나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잘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발생은 없었는데 결국은 이게 롯데제과 공장으로까지 갔고 예. 또 여기서도 사실은 공장 직원들하고까지 전부 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현재 170명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170명들이 빨리 진단만 된다면은 그 이상의 N차 감염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만약에 며칠 안에 새로운 환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동선을 찾아가 보면 또 다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사실 근무 환경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근무하는 분들보다는 주로 밀집되고 네. 밀폐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마스크다라는 걸 맞습니다. 보여주는 사례가 나와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송파 롯데 물류센터 확진자 얘긴데 이분이 접촉자가 무려 160여 명에 네. 달해서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 감염자가 실제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원 음성이 나왔죠. 네. 그래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마스크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추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 한 분의 확진자는 마스크를 쭉 쓰고 있는데 한 번 벗었는데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구나.
예를 들면 이제 흡연실 같은 데가 아주 위험하죠. 비말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제 흡연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잠깐 찰나였는데 이 감염의 위험이 그때 증폭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고 아까 식당 얘기한 것도 결코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 우려들이 있는 건데 이 쿠팡 그 부천물류센터 그때는 많은 이 직원들이 항의를 했죠.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았다. 예. 마스크가 찢어져서 달라고 하면 이제 몇 개씩 줬지 마스크 등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뭡니까? 이제 물론 냉동 거긴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방한화, 방한모, 방한복 이걸 돌려 입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 이런 경우에는 방역망이 뚫렸다. 정황들이 다 보이는 거고요.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이후 사태이기 때문에 잘했던 것 같고 예. 또 이 쿠팡 부천 당시에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확진자가 나온 또 마켓컬리가 있었는데 예, 예. 거기는 대응이 잘 돼서 다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는 덥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무실이 탁 트인 곳이 어디 있으며 네. 골프장 빼고요. 예. 그리고 또 정말 우리나라 이 임대료, 땅값 얼마나 비쌉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작은 사무실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일반화돼 있는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환기, 그 여름에 또 에어컨 틀지 않습니까? 학교 우리가 계약할 때도 예. 더운데 어떡하지? 창문 열고 에어컨 틀어라. 이거는 사무실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문제예요. 환기 문제에서. 그리고 가급적 밀집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근무해야 한다. 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다른 사례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다가 감염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검진 문진표에는 증상이 없는 걸로 이걸 또 적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례는. 그래서 보니까 폐렴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좀 확인이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 보도를 이해하면 예. 아, 또 거짓말 환자인가 이럴 수 네네네네.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예. 왜냐하면 이분이 발열이 없었고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실제로 열이 없었고 증상 없음 했는데 정밀하게 보니까 증상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흉부 사진을 찍었는데 심각한 폐렴 증세가 네. 나와서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순으로 간 거예요. 어찌 보면 폐가 아팠는데 본인이 자각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난 증상 없는데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발열이 나고 증상이 있으면 건강검진 전날 금식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검진을 가지 않죠. 이 검진 날짜를 보통 미룹니다. 왜냐하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은데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거짓말한 것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무증상이라고 또 볼 수는 없고 네. 그 경계선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아픈데 나는 괜찮아 하고 일하고 있는 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별거겠어라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검사하면 네. 나오는 분들도 계실 예, 것이다. 예, 예.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큰 범주로 보면 조용한 전파자에 또 포함되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한 조금 더 정밀한 어떤 방역, 촘촘한 방역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느껴야 가는 거거든요. 일단 예. 현재 구조는. 네, 그만큼 이제 코로나19의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례들을 최대한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거 해야 막아낼 할까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경증, 즉 열도 나지 않고 장기침 정도 하는데 실제로는 폐렴은 아주 심각한 증상까지 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치료 시기를 늦추게 되면 바로 사망하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렇게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찾아내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진단을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데 예. 이분이 13일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전혀 증상이 더 심각해지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것의 무서운 점이죠.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앓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지나가지를 못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은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무증상 감염이 지역사회로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선제적으로 방역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1,000명 정도를 진단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 자체가 좀 너무 적고요. 예. 그다음에 입영 장정들은 수천 명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 지역사회가 만연되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진단을 해야만 되는 것이 예. 지금 북경의 예를 보더라도
160, 70명 감염자가 나왔는데 35만 명을 지금 전수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또 우한 1,000만 명을 전수 검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이 여러 가지 방역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선제 검사를 하고 예. 또 지역사회의 노출이라는 것들을 면역 진단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어떤 데에는 병원 같은 데에 있어서 뚫린 데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적으로 감염된 항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게 찾으면은 이 부분은 좀 이 방역이 잘못됐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여러 취약시설들,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다양한 집단시설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실제 지금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과거에 뚫린 적이 있냐 없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묶어서 좀 질문드리면 이것도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겠는데 뭐 증상이 미진하거나 뭐 아예 증상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괜찮아서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성이더라. 실제로 지금 전주에서 확진받은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 경로 파악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깜깜이 환자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백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 틀에서 선제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늘 주장하시는 이제 면역 진단 검사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좀 더 내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별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수 검사 한다 그러고 선제적인 검사를 한다 그러고 원하면은 그 면역 진단 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막 시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그렇다면? 벌써 한참 됐죠. 예. 10,000명 정도는 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만 해도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왜 또 그럴까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개발해서 해외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고요. 예, 예. 일본의 경우도 지금 8,000명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동경이 양성률이 0.1%가 나왔어요. 네. 0.1%가 적어 보여도 1,000만 명의 0.1%면 10,000명입니다. 그러네요. 10,000명이 벌써 걸렸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실제 자기들이 발표하고 있는 확진자의 10배가 넘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양성이 나왔다 음성이 나오는 환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 정확한 정밀한 역학조사에서 면역진단 검사를 해보면은 예. 항체가 어느 시기에 생겼었는지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주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이 학생이 지금 양성이라고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검사해봤더니 모두 다 음성이더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 검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을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양성이 나온 그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유전자 염기서열을 밝히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면역 진단을 통해서 지금 환자가 IgM을 가지고 있느냐, IgG를 가지고 있느냐를 정량적으로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예. 전체적인 우리 환경에 있어서의 우리 집단에 있어서의 면역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져 있는지, 노출이 어느 정도 지나갔는지, 또 지금 가지고 있는 환자들, 또 일단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면역이 되었느냐? 그럼 지난 동선에도 혹시라도 접촉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역 진단이라는 건 빨리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지 예. 이것이 뭐 정확성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통해 다시 한번 이 면역 진단 검사에 대한 부분 또 강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인지 좀채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세종 등 중부권으로 이제 확산을 하는 양상이고 지금 닷새간 이들 지역의 확진자가 27명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또 다른 특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특성이라기보단 계속 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태원 발일 때 처음에 14명, 초발 환자 14명을 검사를 했더니 G 바이러스다. 즉 유럽이나 미국 동부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라는 것까지는 알려졌지만 그 이후에 쿠팡발도 아마 해봤을 겁니다. 지금 이 대전에서 거도 보면은 상당히 빨라요. 역학적으로 보면은 전파 속도는 빠른데 그럼 이 바이러스가 과연 변이가 돼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즉 유전자 염기서열을 전부 밝혀내면은 일단은 어디에 변이가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플로리다의 스크립스라는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이 G 바이러스 중에서도 요새 나온 바이러스들은 이 바이러스의 돌기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고 더 안정돼서 전파력이 강하다 하는 논문이 하나 발표된 적은 있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거든요.
이 바이러스의 구조가 얼마나 변했는지 전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이 유전자 염기서열만 갖고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예. 이게 어디서 유래한 거 정도는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냐 뭐 이태원발이냐 이게 다 비슷한 바이러스다는 것은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두에 이제 백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날씨도 따뜻해지고 여름철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선원들 중심으로 네. 늘어날 것이다.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그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 뭐 그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5월 이후에 지금 해외 유입 사례는 뭐 지금 가장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두 자릿수 17명.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가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체 수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이 제일 많고 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유입을 또 잇고 있지만 예. 해외 유입은 사실은 절대 수치로 보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하루에 3명도 나왔고요. 7명 나오면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꾸준히 두 자리를 거의 유지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초기에 보면 흐름이 다르죠. 맨 처음에는 우한에서 사업을 하던 우리 교민들이 입국을 하면 바이러스가 퍼지다가 예. 심지어 전 세계로 우리는 이 수백 명을 데리고 왔는데도 거기서는 집단 확산이 없었어요. 네. 개별 확진만 일부 나왔죠. 예. 그리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민들을 많이 전 세계로 데리고 들어왔지만 이분들이 2주 동안 의무적인 격리를 하고 예. 귀가했습니다만 집단 발병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발 유학생들이나 이 주재원 등으로 나가 있던 내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주재 내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늘었었거든요. 최근까지는 그 상황이었는데 패턴이 또 바뀝니다. 이번에 해외 유입 확진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시아인들이에요. 근데 노동 인구들이 적지가 예. 않다.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농촌이든 공장이든 놀릴 수는 없고 예.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적지 않은 비중을 의존하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아예 각오하고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확진자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국경에서 입국을 할 때는 예. 검역 통제는 엄격하기 때문에 이건 추적되는 범위에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숫자가 두 자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이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팬데믹이기 때문에 예. 결국 우리가 국경 통제는 정책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들어오는데 확진된 거라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예. 뉴질랜드가 청정 국가 선언하고 나서 이게 6일 만인가요? 깨졌는데 예. 해외 유입 확진자였죠. 영국에서 예. 장례식에 참석하러 온 특별 입국자 2명이 확진자인 바람에 이게 깨졌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토만 안전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